웰리스가 이제 어떤 개념이냐? 자, 웰리스 개념에서 뉴에이지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제 풍수지리 개념인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관광 풍수지리에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웰리스 관광과 풍수지리라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웰리스 관광 풍수지리의 이론적 배경, 왜 풍수지리를 갖다가 우리는 웰리스 관광에다가 접목시켜야 되냐? 이것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는 논문 쓰면서 거의 이거 하나 찾느라고 제가 이걸 딱 찾아놓으니까요. 그냥 논문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이론을 몰랐어요. 근데 에덜트 렐프가 쓴 이 장소 정체성이라는 책, 이 내용 때문에, 즉 물리지리적 자연 환경 하에서 인간들이 만든 문화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정체성이다. 기가 막히죠? 자, 장수의 정체성, 전주의 정체성, 미국의 정체성, 인도의 정체성, 중국의 정체성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얘기할 게 뭐예요? 물리지리적 자연환경을 얘기한다. 물리지리적 자연환경이 뭘까요? 그 마을, 그 도시, 그 사회, 그 지역을 만들고 있는 산과 물이에요. 산과 물. 공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산과 물은 보이죠? 산과 물이에요. 그리고 빌딩,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인간들이 만든 문화잖아요. 이것을 찾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관광풍수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관광을 이제 그 학교 다른 데 관광 쪽에서 강의할 때는 풍수지리란 말 전혀 안 씁니다. 물리지리적 자연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해요. 물리지적 자연환경이 좌측은 무엇이 있고 우측에는 무엇인데 좌측을 우리가 청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청룡이 뭐처럼 생겼습니다. 우측을 갖다 백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호 쪽에는 어떻게 생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풍수지리에 의하면 좌청룡 우백호는 이 얘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터 물리지리적 자연환경이 뭐다? 풍수지리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 에드워드 렐프가 그, 상수 정체성이라는 말을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찾고 나서 제가, 아, 논문 거의 다, 완성 다 했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웰스 환경풍수 이론적 배경은 이 장소 정체성입니다. 즉 물리지리적 자연환경에서 인간의 활동에서 그다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장소 정체성인데 즉 웰리스 지리를 가지고 웰리스의 문화 원형을 가지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컨텐츠 개발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 이러한 개념 자체가 하나의 풍수지리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물리적 자연환경 정체성을 갖다가 관광 풍수지리에 대입시킨 방법론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이제 되게 관심이 많은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풍수지리를 얘기하는 걸 보면 무슨 주술을 외우는 것 같대요. 그렇죠? 주문을 외우는 것 같대요. 우리만의 언어가 있죠? 모르죠. 풍수지리. 그렇죠? 이제는 이 언어 자체가 하나의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점진적으로 지금 풍수지리의 이론을 그대로 놓고 용어를 현대 용어로 아까 얘기했죠? 물리지리적 자연 환경,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산, 우측에 있는 산, 이거 뭐 청명백은 다 아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웰리스 관광지의 조건은 뭐냐? 자, 웰리스라는 게 뭐죠? 웰, 웰빙, 좋은 조건, 좋은 터의 조건. 좋은 터의 조건을 얘기하려면 뭘 얘기하죠? 이중화는 택리지에서 복거 총론이라는 얘기에서 그 얘기를 하죠. 대저, 복거지지. 자, 사람이 기거하는 땅에는 자, 지리 위상, 지리가 제일 먼저이고 생리 차지다. 생리가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차, 즉 인심, 그리고 인심이다. 제일 먼저 지리고 그 다음에 생리고 그 다음에 인심이고 차, 즉 그 다음에 차, 즉 산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수다. 산수라는 건 뭘까요? 수려한 경치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자 결이. 자, 이것 중에 네 개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비락토야. 즉, 좋은 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중하는 택리지에서 얘기를 하지요. 이처럼 지리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죠. 터를 일으키는 자, 그 마을이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마을이 살기 좋아도 바람이 쌩쌩 불고 어? 태풍이 몰아치고 아무 막아주는 바람도 막아주는 허벌판에다가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면 마을이 존중되겠습니까? 물이 둥둥 떠가는 물 가운데다가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리가 제일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환이 쓴 택리지, 조선시대 때 학자죠? 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죠. 좀 더 알아볼까요?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지리를 갖다가 뭘로 구분했느냐? 수구, 야세, 산형, 토색, 수리, 조산, 조수. 풍수지리 다 알죠?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풍수지리 책이요. 이승환의 택리지입니다. 기가 막히죠? 용어가 자주 다 들어가 있죠? 수구를 봐라, 야세를 봐라, 산의 형태를 봐라, 흙의 색깔을 봐라, 물을 봐라, 앞에 조산을 봐라, 물들은 조수를 봐라. 다 보네? 자, 수구를 벗고 잠기기 되는지 봐라, 야세를 살펴봐라, 산형을 살펴라, 토색을 살펴라, 수리가 맑아야 된다. 조산을 살펴라. 조수를 살펴라. 이게 다 배웠던 거 아닌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풍수지리죠. 풍수지리. 풍수지리예요. 예? 예. 이중환이는 풍수지리가 제일 먼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물리지리적 자연 환경 하에서 인간이 만든 문화가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또 볼까요? 잠깐만요. 생리. 실질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제일 중요한, 요새는 이제 생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런데 생리, 살아가기 위해서는 터가 있어야 되죠. 이게 지리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먹고 사는 곳이 없으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이사를 왜 갈까요, 요새는요? 옛날에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갔죠. 지금은 일하기 좋은 곳, 직장이 있는 곳,
이것이 뭐예요? 이게 생리예요, 생리. 자, 여러분들 혹시 풍수지리 하다 보면은 문의가 들어와요. 박사님, 선생님, 제가 여주에서 서울로 강남으로 강남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서울에 어디가 터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될까요? 제일 먼저 생리를 물어봐야 돼요. 생리. 아무리 자, 내가 공항에 근무하는데 하남에서 집을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생리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생리가 결정이 되고 나서 지리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중에 직장이 우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리라는 개념을 갖다가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들어도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라 어디에서 근무하시는데요. 어디에서 먹고 살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먹고 살기 싶은 옆쪽에 가서 제일 좋은 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생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심, 자, 맹모 삼천지교도 실질적으로 인심 때문에 그랬죠. 아무리 지리가 좋고 생리가 좋았고 해도 세 번째로 인심이 좋아야 되더라. 그래서 마을이 근데 실질적으로 마을이 풍족하면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 갖다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인심도 봐야 된다. 인심. 산수. 뭐 이건 뭐 놀기 좋은 곳이죠? 지금은 뭘까요? 산수가. 놀이공원이 많은 것이 좋죠? 옆에. 그죠? 옛날에는 산수가 수려한 옷을 다녔겠지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더라. 첫째, 지리를 얘기를 하고, 생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심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수를 얘기하더라. 즉, 이 풍수지리를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풍수지리는 제일 중요한 관점이더라. 뭐 하기 위해서? 좋은 터를 찾기 위해서 웰리스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웰리스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해놨죠? 자, 마을 입구를 살펴라, 마을 수서를 살펴라, 마을 방위를 살펴라, 수산을 살펴라, 이런 것들 웰리스 조건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런 걸 가지고 다 평가를 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러니까 참 옛날 이중환이가 조선시대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참 저는 재밌는 게요. 산수가 수려한 곳이 좋다. 참 어마어마하게 관광지죠? 우리가 지금 봐도 이중환의 택리지는 좀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12가지 했던 거 쭉 나와 있죠? 여기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이중환이 생리지를 확인하면 12가지로 돼요. 마을 입구를 살펴라, 수세를 살펴라, 방위를 살펴라, 수산을 찾아라, 사신사를 확인하라, 조산 조수를 확인하라, 마을 산세를 확인하라, 그 다음에 마을의 규모를 확인하라, 마을의 토색을 확인하라, 마을의 역사를 확인하라, 마을의 문화를 확인하라, 마을의 인심을 확인하라. 이 12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마을을 찾는 조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두 사람만 얘기했느냐? 실질적으로 기원전 BC 460년도에 BC 460년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나라 때 정도 될 거예요. 서양의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라는 책을 씁니다. 즉 그는 저서에서 의술을 올바르고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행하여야 한다. 먼저 한 해의 계절들 각각이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찬바람과 더운 바람, 특히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바람과 각 지방의 특이한 바람을 고려해야 된다. 셋째, 물들의 성질에 대하여 고려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도 말은 풍수지리가 아니지만 풍수죠? 풍수지리잖아요.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라는 히포크라테스가 BC 460년 전에 책을 썼어요. 3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지리를 갖다가 그러면서 의학에서는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다 미신이고 의학에서 활용하는 것은 왜 과학입니까? 제가 열받을 필요는 없죠? 네, 죄송합니다. 또 볼까요? 히포크라테스는 그래서 어떤 의사가 낯선 나라에 도착하면 그곳의 위치에 대하여 즉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북풍인지 남풍인지를 확인하라. 중요하지요. 풍수지리에서도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확인하라. 패처각성이라는 얘기예요. 웅덩이의 물이 순한 물을 사용하는지 바위에서 나는 물인지 샘물인지 확인해라. 땅이 불모지이고 물이 없는지 아니면 초목이 덮여 물이 땅이 흠뻑 파인 곳에서 숨이 막히는 자가 아니면 높은 추운지 그리고 섭생 방법 음주를 많이 하는 이런 것을 전부 다 고려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죠? 뭐예요? 풍수지리적인 요건들을 다 고려해서 의사는 환자를 그 병을 보기 이전에 먼저 그 물리지리적 자연 환경을 관찰해라. 그래야지만이 이 마을에서는 어떠한 병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까요? 풍수지리죠. 어? 이게 히포크라테스는 풍수지리 학자예요. 자, 또 다른 사람. 아, 리라는 사람은 관광학자 리라는 사람이 쓴 사람인데 웨리스 관광 요소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인도의 아유르베타, 중국의 건강 철학, 즉 지수화풍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죠? 아유르베타, 인도. 우리의 우리는 뭐 있어요? 사상과학 있죠? 중국의 건강 철학, 우리는 사상과학 있죠? 지수화풍을 얘기해요. 지수화풍이 뭘까요? 풍수질이잖아요. 자, 근대 철학자 가스통 바스로도 물, 불, 흙, 공기라는 사원소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던 앞에서 봤던 것과 몇 가지 이론들 전부 다 살펴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관광과 그다음에 웰리스와 그다음에 풍수지리는 하나 일맥상통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이 하나의 웰리스 관광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는 웰리스의 관광 요소 중에서 불, 공기, 흙, 물, 사원소죠? 풍수질이죠? 자, 불로 갖고 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사우나 들어 핀란드 사우나 있잖아요. 그죠? 공기, 산소요법, 오존요법, 땅, 허브, 꽃, 식물, 물, 우리가 하는 온천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광의 요소가 되는데 관광 요소가 뭐예요? 이게 풍수지리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서양의 이론과 동양의 이론의 차이점은
이렇게 이론들은 만들어내요. 서양에서는. 근데 물이라는 것이 어떤 기운이 있고 불이라는 것이 어떤 기운이 있고 바람이라는 것은 뭐 땅이라는 것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라는 측면에서 얘기해 놓지를 못했어요. 동양에서는 음양 오행설이라는 이 기본에 의해서 그리고 사상 철학에 대해서 가지고 주역을 가지고 벌써 이것을 전부 다 논해놨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서양은 방법이 없어요. 왜 명당이냐? 왜 좋은 터냐? 좋은 터가 좋다는 것은 얘기를 하면서 그 방법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웰리스 관광을 책을 보다 보면은 외국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웰리스 관광의 기운을 얘기를 하려면, 터를 얘기를 하려면 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기는 동양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자기네들이 실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게 하나의 장점이잖아요.